65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 했고 반복적으로 이제 자산을 늘려가게 된 거죠. 제가 그저께 휴일날 유찰 2번 된 빌라 중에서 공시가 1억 미만 것들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입찰할 게 너무 많고 이거는 전세만 맞춰도 돈이 더 생기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 단독주택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이걸로도 돈 벌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보셨어요? 봤어요. 5년 경매 인생 압축 리포트를 한번 정리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네네네. 부동산이라는 거는 주식이나 코인에 비해서 정말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기본 자본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받쳐줘야지 첫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모아야 됩니다. 한 3천만 원까지는 열심히 모으셔야 되는 거고요. 모으시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든지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하실 때는 저는 이제 스스로 했는데 가능하다면 전문가의 좀 조언을 구해서 컨설팅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체계적인 좀 교육을 받으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겠어요. 내 수중에 현금은 1,000만 원밖에 없지만 마이너스 통장에 3,000, 4,000 이상 뚫릴 수 있다 라고 하면 그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도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가계대출만 될 때는 마이너스 통장이 잡혀 있으면 대출이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사업자 대출로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활용을 하고 사업자 대출로 이제 담보대출을 일으키면 첫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대출 받아가지고. 그럼 빵원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상 그렇죠. 마이너스 통장으로만 하는 거죠. 직장인 마이너스 통장이 되는 사람이면 빵원으로도 가능한 거네요? 네, 가능해요. 본인이 확고한 그 마인드가 있어야겠죠. 왜냐면 마이너스 통장을 일으켜서 내가 모아놓은 돈이 아니라 풀 레버리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일으킨 게 잘못됐을 때는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이 섣불리 투자 못하는 거는 잘못됐을 때 어떡하지라는 생각이거든요. 마이너스 통장이 잘못됐을 때는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한데 사실 경매만큼 이게 투자 수익률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권장을 하는 편이기는 해요. 본인도 사실 그렇게 하셨으니까. 맞아요. 마이너스 통장 플러스 사업자 대출로 했었던 것 같아요. 마통이 있어도 대출이 나왔던 거죠. 선택이에요. 마이너스 통장을 활용해서 바로 하시든가 그게 불안하시면은 현금 한 3천만 원 정도를 모으셔서 3천만 원으로 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아보자 라는 게 이제 첫 번째 방법입니다. 3천만 원 모으라고 지금 말씀드리지만 저는 650만 원밖에 없었고 마이너스 통장에 5천만 원이 뚫렸었어요. 그걸 활용해서 투자를 했던 거고 마이너스 통장 금리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 그 당시는 초저금리였죠. 기준금리가 그때가 2%대였나 1점 후반대였어요. 지금은 뭐 5% 이렇게 갔죠. 금리가 굉장히 낮았기 때문에 월 이자 납부 부담이 적기도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투자를 저는 650만 원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을 들고 했고 그 마이너스 통장을 계속 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뺀 상태로 2년, 3년 갖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언제 동안 쓰는 돈이냐면 세입자를 맞추기 전까지 쓰는 돈이에요. 실제로 제가 1억 2,300에 낙찰을 받았고 대출이 1억이 나왔어요. 2,300만 원 플러스 취득세 뭐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제가 650만 원밖에 없었죠. 나머지 2,400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에서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분이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보증금이 2,500만 원이었습니다. 2,500만 원을 받고 마이너스 통장에 넣어 놓으니까 200만 원밖에 쓴 게 없어요. 월세 흐름이 생겼는데 내가 들어간 돈은 2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첫 투자를 하고 났는데 월세 흐름이 생겼는데 들어간 돈이 200만 원밖에 없어요. 그 200만 원이라는 돈은 제가 이 물건 정리하면서 이미 모은 돈이거든요. 한두 달이면 모으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돈이 다시 생겼어요. 그래서 또 투자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제 자산을 늘려가게 된 거죠. 제 기억에 네 번째 물건까지는 그렇게 빌라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월세 플러스 전세 풀피 이렇게 해서 투자금을 열심히 또 모으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이제 경매 투자를 통해서 풀피를 만들고 월세 흐름을 만들었죠. 그렇게 합치니까 1년 뒤에 금세 이게 뭐 몇천만 원이 되더라고요. 절대로 이제 무리한 투자, 전세가가 매매가 초과하게 그렇게 전세를 맞춰서 제가 받은 게 아니라 갖고 가는 물건들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놨어요. 임대사업자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 적용을 받거든요. 전세가 올릴 수 있는 한도도 최대 5%밖에 안 되고요. 시세가 20%가 올라도 5%밖에 못 올려요. 그것도 그렇고 보증보험을 필수로 받아야 되는데 그 보증보험을 지금 받기 위해서는 전세가를 과도하게 높게 받지도 못하죠. 안정적인 전세 금액, 오히려 시세보다 더 싸게 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임대사업자들은. 절대로 위험한 투자를 하진 않았고 그렇게 이제 5% 올린 것들에서도 한 1,000만 원, 2천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물건들이 지금 세팅이 다 돼서 여러 가지 이제 현금 흐름이 생겼죠. 물론 빼준 적도 있습니다. 근데 빼주는 게 과거에 5%씩만 증액을 했기 때문에 빼주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시세는 20% 올랐는데 올린 금액은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30%가 빠져도 저는 10%, 15%만 빼주면 되거든요. 20% 풀로 올린 사람들은 많이 빼줘야 되죠. 올렸던 거 다 돌려줘야 되고 뭐 그런 건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했으니까. 첫 해에는 수도권에 투자를 했고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는 못했죠. 그래서 빌라 오피스텔 위주로 소액 투자 위주로 했었고 2년차, 3년차부터는 이제 지방 쪽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지방 쪽에 가는 게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속하기가 좀 어렵겠다 해서 지방 물건은 제가 3채 정도 갖고 있는 게 끝이고요. 대신 이제 빌라는 아니고 아파트. 근데 대부분 이제 전세로 했어요. 집값이 등락이 없는 동네거든요. 지방 쪽은. 전세가라는 것도 이제 꾸준히 한 500만 원, 뭐 1,000만 원씩 보증금을 올려받는 느낌으로 지금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고 계속 들어오는 돈들을 잘 세이브를 해가지고 지금도 이제 재투자를 계속 하고 있죠. 마이너스
마이너스 통장 지금도 다 마이너스로 찍혀 있어요. 계속 투자를 하니까 그 레버리지도 활용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학원 사업 이런 걸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재투자를 해야지 또 위기가 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같은 시기 집값이 많이 내려와 있는 시기가 오히려 사놔야 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승장에 저도 이제 역풍을 맞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깨달았죠. 상승장에는 이제 집을 파는 시점이고 집을 사는 시점은 전 지금이라고 보거든요. 적극적으로 지금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 이 매수했던 거를 그럼 언제 30개, 40개, 50개 될 때까지 뭐 계속 매수만 할 거냐?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임대사업자로 묶어두는 게, 임대사업자는 10년 동안 갖고 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 매수하고 법인으로 매수를 하고 해서 지금 싸게 사놓고 2년 뒤에, 3년 뒤에, 4년 뒤에 일반인들도 막 투자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 저는 그때 팔 거예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게 대세랑 반대로 가는 길이거든요. 남들이 지금 기피하고 있죠. 그때 저는 사고 있고, 팔아야 되는 시점 말씀드린 게 일반인들도 사는 시점이라고 했죠. 지금 막 집값 오르고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할 건데, 팔려면 내가 이미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생각한다면 지금 시점에 사놓고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매도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5년 동안 거의 비슷한 투자를 사실은 해오고 있어요. 주택 안에서도 특수한 뭐 단독주택 이런 걸 한 게 아니라 공동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을 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개인 투자자마다 관점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도 당연히 아파트가 제일 좋고요. 굳이 제가 상품을 새로운 걸 하지 않아도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도 볼 게 너무 많거든요. 제가 그저께 휴일날 1시간 반에서 2시간 동안 인천 경기에 있는 유찰 2번 된, 그러니까 오피스텔은 1억 미만이 아니어도 어차피 4.6이니까 상관없고, 오피스텔은 전체 가격으로 하고 빌라 중에서 공시가 1억 미만 것들을 다 정리를 했거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입찰할 게 너무 많고, 이거는 전세만 맞춰도 돈이 더 생기는 물건들이 많으니까 제가 잘 모르는 단독주택 이런 거를 하지 않아도 이걸로도 돈 벌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주택을 하다가 빌딩이나 꼬마 빌딩 이쪽으로 갈 거긴 합니다. 가기 전에 그럼 뭘 해야 되냐? 돈 열심히 모으고 주택으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강남이 아니라 주변에 성동구라든지 뭐 광진구, 동작구, 강남 주변으로 본다면 내 돈 5억 정도로도 가능한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5억 버는 게 사실 돈 모아서 모으려고 하면 정말 힘들어요. 본업을 하면서 돈 모으는 거 플러스 투자를 병행한다면 5억이라는 돈은 4, 5년이면 모은다고 생각을 해요. 1년에 1억만 모으면 되잖아요. 처음 1억이 어렵지 1억이 넘어가고 투자의 경험들이 생기고 낙찰받는 그 속도가 붙게 되면은 처음 1억 모으는 데는 1년 정도가 걸리지만 다음 1억을 모을 때는 1년이 안 걸리겠죠. 지금 집을 단기 안 팔아도 돼요. 지금 집값이 싸다면 2년 뒤에 파는 걸 목표로 해서 지금은 많이 사두라는 거죠. 집값이 뭐 좀 올라 있다면 정말 감사한 거지만 그대로만 돼도 경매로 싸게 받은 것만큼 내가 마진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2년 뒤, 4년 뒤에 파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5년 세팅을 하면은 건물 투자가 가능합니다. 올해까지는 계속 대수를 하고 2년 뒤에 이거를 딱 정리를 하면서 아마 좀 건물 쪽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전세 세팅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좀 LH 한도 내에 있는 좀 작은 물건들을 보시면 좋습니다. 오히려 금액이 2억, 3억 넘어가면 자기 부담금이 커지죠. 1억 5천이 최대치인데 전세가 2억이야. 그럼 5천만 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좀만 눈만 낮추면 600만 원에 입주할 수 있는 물건들이 많은데 굳이 5천만 원 내고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